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토크 613입니다. 지난 25일 예비 후보자들이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을 마치면서 이제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들어갔는데요. 저희 현대 HCN 충북 방송에서는 지방선거 특집으로 2달여간 집중토크 613을 진행해 왔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6월 13일 지방선거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권호주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제가 이거 방송 시작할 때 다이어트를 결심을 했는데 네. 2달 후에 이제 딱 완성을 하겠다. 어떻게 됐어요? 똑같아요. 네. 우리 후보님들도 네. 시작할 때는 정말 내가 이 판세를 한번 바꿔보겠다 이러고 있을 텐데 지금쯤 얼마나 잘하셨나 한번 점검은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화기획자이자 청주대 외래교수 변광석 교수 나오셨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네, 마지막이지만 사실 시작이죠. 네, 그래요. 후보자들도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만 네. 지금부터가 더 중요할 겁니다. 6월 13일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야 될 텐데요. 20세기가 이제 산업의 시대 또 이 지식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창조의 시대, 통합의 시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이 현실로 우리 곁에 와 있는 것이 좀 우리 직접 느끼고 있고요. 세상은 날줄과 시줄로 엮어져 있는데요. 날줄이라는 것은 지역이나 조직을 얘기할 거고 시줄은 그 속에 있는 어떤 다양한 형태나 활동, 움직임을 얘기할 텐데요. 선거가 새로운 미래를 여는 또 새로운 어떤 신세계를 펼치는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번 선거가 왜 중요하고 내가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가를 후보자도 또 우리 유권자도 함께 인식하고 아주 중요한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모시면서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6월 13일 지방선거에 대해서 잘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후보자들이 지난 24일, 25일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레이스에 들어갔습니다. 선거 분위기 좀 어때요? 예.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날이 이제 31일이죠. 이제 그때 되면 이제 가두에 뭐 노래도 나오고 많이 그럴 텐데 그래서 그런지 아직까지는 좀 조용해요. 그리고 메인 이슈인 우리 남북 관계. 네, 국가 중대 사고가 워낙 크기 때문에 뭐 하루 정말 시시각각 판세가 변하고 있어요. 너무 달라져서 진짜 모든 관심이 거기에 가 있어서 그런지 뭐 아직까지는 지방선거가 너무 조용하다. 이렇게 조용하면 좋은 분들도 있고 그렇죠. 슬픈 분들도 애타는 있죠. 분들도 있고. 네. 정말 이렇게 지나가면 특별한 이슈 없이 끝나버릴 수도 있겠다 이런 좀 약간 위기감이 들 만큼 선거 너무 아직은 조용한 것 같아요. 그래도 이번 지방선거 좀 흔들만한 지역의 이슈 있다면요? 네. 지역의 이슈는 사실은 늘 있죠. 늘 있고 또 있어야 되고. 물론 지금 우리 두 분보다는 제가 선거를 조금 더 많이 알지 않습니까? 그만큼 투표를 많이 했다는 얘기죠. 오래 살았기 때문에. 보면 항상 바람이 있었어요. 그 바람은 예컨대 병풍이나 북풍이냐, 땡땡풍, 뭐 동서남북풍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그 바람이 되고 그 바람이 현실이 되면 좋겠다라는 그 사실 생각은 사실 갖고요. 다만 중요한 거는 좀 지방선거의 경우는 본질이 무엇인가? 정치인을 뽑는 게 아니라 지역의 일꾼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지방 분권을 얘기하거든요. 지방 자치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 온전한 지역 분권, 지방 자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민본의 중심, 또 변화의 중심, 지역의 중심을 반듯하게 바로 세울 수 있는 정말 훌륭한 능력 있는 검증진 사람이 이번에 그 지방선거에서 승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당의 경우는 이제 또 문재인 바람이라 그럴까요? 우리 그 남북 화해 모두에 힘입어서 그 높은 지지도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상당히 고무돼 있고요. 반면으로 야권에 가는 경우는 지지율이 전혀 오르지 않으니까 또 이슈를 아무리 던져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후보들이 진짜 안절부절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도 결국은 유권자의 몫이고 어떤 그 당사자 후보자들의 몫이죠. 이거를 어떻게 현명하게 판단하고 이거를 분석하고 해석해서 이 6월 13일 선거 때 펼쳐 보일 수 있느냐 그 결과를 우리가 그 결과에 대해서 100% 겸허하게 수용하고 그것이 우리 삶에 미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책임도 져야 되는 거예요. 책무와 권리가 같이 있다라는 거를 좀 명심하면은 이번에 이슈는 지역에서는 당연히 어떤 그 평화나 이런 문제는 아니겠죠. 지역의 어떤 생존에 대한 문제, 지역 주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 우리 지역이 필요한 거, 안전에 대한 문제. 요즘 뭐 미세먼지부터 안전사고 이런 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안전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일자리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문화와 복지에 대한 문제, 장르별로 다 문제
덩어리죠. 이 문제 덩어리를 어떻게 풀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유권자와 후보자가 아주 좀 스킨십 있게 한번 좀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네. 선거 초반에는 그런 공약들을 계속 발표를 해왔잖아요. 네, 정책 선거처럼. 네, 네, 후보자들이 막 그래왔는데 이게 블랙홀처럼 남북회담 한 번 이후에 완전히 다 쓸렸어요. 네. 쫙 쏠려가지고 더 이상 그 이슈화되지 못하고 정책을 내놔도 듣지도 않고. 네, 네, 이슈화되지 못하고 토론이 되지 않고 그리고 지지율이 지금 낮은 워낙에 지금 그 문재인 정부가 네.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거기에 정책에 모두 다 관심이 쏠려 있다 보니까 지금 기득권으로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뭐라고 예. 공격을 해도 그냥 네. 큰 문제 없이 그냥 네, 이대로 가길. 그냥 요 예. 상태대로 유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태도랄까요? 이게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의 어떤 이슈로 선거가 결정될 것 같은 느낌이 전혀 나지 않아요. 그래도 지방선거가 우리 지역의 일꾼을 뽑는 자리잖아요. 네. 예, 전국에서 4천 명의 일꾼을 뽑는 자리입니다. 충북에서는 몇 명을 뽑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실제로는 좀 이번에 네. 투표장에 가면은 정말 많은 투표 용지를 만날 거예요. 네. 한번 계산해 봅시다. 일단 네. 도지사를 뽑아야 되죠. 네. 그쵸. 그리고 그러면 이제 광역에서 도 교육감도 뽑아야 되고요. 네. 그죠? 그리고 그 교육 강역위원을 뽑아야 되는데 네. 위원이 투표표가 두 개입니다. 네, 네. 용지가 하나는 비례대표, 그리고 또 그 지역구. 지역구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자치단체장, 시장과 군수를 또 뽑아야 되고 네. 거기에도 이제 의원을 뽑아야 되는데 비례대표를 뽑아야 되고 그다음에 교육감 선거도 있고요. 예. 일반 그 의원 기초의원 네. 뽑아야 되고 기초의원. 그다음에 교육감은 정당이 없잖아요. 네. 기호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어떻게 뽑아야 되죠? 교육감은요? 이 교육감 저희가 투표용지가 총 7개를 받게 되죠. 아까 네. 저희가 쭉 세봤습니다만 7장을 이제 기본적으로 받게 되는데 이 7장의 그 교육감 후보와 나머지 그 용지들과의 차이점이 나머지 분들은 다 정당에 따라 순번이 네, 1, 2, 3, 4 정해져 있죠. 이렇게 번호가 있잖아요. 예. 근데 교육감 후보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그 저희가 지금 현재 기득권을 갖고 있는 김병호 후보가 1번이다. 이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도 아니에요? 네, 예. 어떤 걸 갖고 있는 건 그분이 1번일 수 있고 또 다른 건 또 다른 분이 1번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용지별로 잘 보시고 자기가 원하는 후보의 이름을 정말 잘 찾아서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후보들은 내가 1번을 찍겠다, 2번을 찍겠다, 또는 3번을 찍겠다, 기억을 하고 나가셔서 그걸 찍으시면 되는데 그 우스갯소리로 교육감 후보는 어르신들은 도대체 이름을 못 찾아서 못 예. 찍는다고 번호도 아니고. 예. 네, 그렇습니다. 안경이 없어서 이름을 못 찾는다고 하시는 그런 분들이 꽤 있으세요. 네. 그러니까 교육감 후보와 관련돼서는 반드시 순번이 바뀌니까 확인을 하고 내가 받는 투표용지에는 어떤 후보가 네, 몇 번째로 그렇습니다. 올지 그래서 모르니까요. 안경 꼭 챙겨가셔야 됩니다. 국보기. 네, 예, 안경. 꼭 챙겨가셔야 되고, 그러니까는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걱정되는 게 근데 선거에 대한 어떤 이슈가 없다. 네. 그다음에 분위기가 뜨지 않는다. 그냥 어떤 특정 정당이나 그 지지자의 지지도가 너무 높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일반 유권자들이 투표를 안 할 소지가 있다라는 거고요. 투표장에 아예 안 갈 수도 있죠. 지금 역대적으로 볼 때는 투표율 자체가요. 보통 50%대 아닙니까? 60% 넘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집에서 있는 우리 집의 유권자, 우리 집 가족들조차도 네. 반은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투표장을 안 가는 것도 걱정이고 또 네. 하나는 투표장에 가서도 우리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냥 쿡쿡쿡쿡 찌르면 어떻게 할 거예요? 묻지마 몇 번, 묻지마 1번, 묻지마 2번 이렇게 찍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름을 보고 요 사람이 공약이 뭐였더라? 이 사람의 소신과 이 사람의 네. 경륜 이런 것들 보고 요 사람이지, 요 아니지. 명확하게 7장을 다 보고 찍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거 공부하고 가야 당일에는 되죠. 투표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겠네요. 예. 네. 7번 찍어야 되니까요. 네. 근데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찍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구의 국회의원 찍고 아마 비례대표 정도가 정당 딱 찍지 않습니까? 그리고 끝나는데 이거는 7번을 찍어야 되고 예. 다 기억하지 않으면 이제 혼란스럽죠. 네, 원래 본선거에서는 이제 2번에 나눠서 네. 첫 번째 3명, 그다음에 그 4명 이렇게 해서 후보 나눠 찍거든요. 이 4번 투표를 할 때는 네. 한 번에 7장을 받아서 이제 네. 투표를 하게 된다고 해요. 이게 저희가 그 지방선거 막상 해보면 각자 어느 정도는 마음에 번호를 달고 가잖아요. 그렇죠. 일단 생각은 하고 가죠. 그렇죠. 예. 내가 누구를 사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몇 번을 찍어야 되겠다 이렇게
단순하게 기억을 하고 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도교육감 후보는 좀 차이가 있다. 그래서 꼭 그 부분은 확인을 하고 투표가 필요하다는 거죠. 네. 선거일에는 2차에 걸쳐서 투표를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3개, 4개 이렇게 나눠서 합니다. 막상 들어가 보면 순식간에들 하고 나오시더라고요. 저는 이거 찍을 때마다 되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접으면 이거 반쪽 찍혀가지고 무효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찍어야 되나? 이렇게 접어야 되나? 막 고민을 하는데 바르게 찍으면 됩니다. 한가운데. 네, 이렇게 딱 찍고 여러분들 이렇게 접으셨을 때 이쪽에 인중 묻어가지고 내가 무효되면 어쩌지? 저희도 그래가지고 좀 불안하더라고요. 그거 신중하게 호 불리면서 말리면서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찍어서 이게 저희가 거기 나와 있는 이제 투표용지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접고 나서 넣으면 웬만해서 무효표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저처럼 불안해하지 마시고 막 아무데나 찍진 않으시니까 그리고 선에 찍히거나 이러는 것들은 좀 주의하셔야 되더라고요. 어떤 분은 그렇게 찍는다 그러더라고요. 1번도 마음에 들고 2번도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1번과 2번 그 사이에다 찍는데 무효잖아요. 그렇죠.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요. 주권을 또 포기하는 그날 의미죠. 또 투표할 때 SNS에 투표했다고 인증샷 올릴 때 축제처럼 보기는 좋은데 또 이게 또 약간 문제가 있기도 하죠. 이 SNS 덕분에 저는 투표율은 정말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집에 누워 있다가도 친구의 SNS 올라오면 가야지라는 생각이 그리고 들거든요. 왠지 그 SNS 하는 친구들끼리는 안 올라오면 부끄럽다고 생각하게 하는 그런 문화 때문에 투표율 향상에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여러 가지 있었지만 제일 조심하셔야 되는 게 투표소 안에서 들어가서 아무도 안 보니까 이렇게 몰래 이거 안 됩니다. 안에서 찍으시면 절대 안 되고 투표소 안에서 줄을 서시면서 사진을 찍으시면 또 안 되고 안 돼요. 안 되고요. 여러분들 약간 헷갈리시는데 저희가 SNS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내가 어떤 후보를 지지한다, 어떤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선거운동을 이제 본격적인 선거활동이 시작되는 31일부터는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투표를 하고 나와서 이 비밀투표 의무 때문에 내가 몇 번을 투표를 했는지를 공표하는 행위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가 어떤 후보자를 지지하고 있다,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어서 투표를 하시고 나왔을 때 어떤 사진, 인증샷을 찍으실 때 내가 누구를 뽑았는지를 나타낼 만한 행동은 자제하셔야 된다.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이번 지방선거, 그동안의 지방선거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 충청북도의 정치 1번지가 어디입니까? 청주지 않습니까? 청주를 중심으로 봤을 때 첫 번째 변화가 시민활동가의 참여, 출마가 되게 도드라졌어요. 많은 그 시민활동가들이 환경 쪽이라든지 어떤 경제 쪽, 복지 쪽, 그다음에 이 시민사회 쪽 이런 쪽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이제 시의원이나 도의원으로 출마를 했고요. 또 여성 후보들이 많이 출마를 했지 않습니까? 이 여성 후보는 예전에는 비례대표 중심으로 많이 출마를 했는데 지금은 기초의원, 광역의원 다 출마를 했고요. 예비 후보의 경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청주시장도 출마를 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경선에서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이처럼 여성 후보들이 아주 약진을 한 것이 아주 두드러진 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어. 나는 정치로부터 또 특히 정당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어 하는 무소속 후보들이 소신껏 도전장을 내민 경우도 이번에 아주 두드러졌다고 보시고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면은 특히 이제 그 도지사의 경우는 수성이냐 탈환이냐 이런 것들, 또 어떤 경우는 관료냐 아니면 비관료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시대가 변하는데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냐 이런 것이죠. 선거는 변화의 시작이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극적으로 소심하게 또 판단을 잘못하면은 그 변화가 어떻게 돼요? 왜곡되거나 변질되거나 잘못된 길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거는 변화의 시작이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선거는 내일을 여는 오늘이다. 라고 저는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내일을 열기 위해서는 내가 그 문을 열 때 어떻게 열어야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일을 열면 다시 오늘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새끼 거북이가요, 알에서 깨어나기 위해서는요, 그 알에 그 카방클이라는 아주 그 임시 치아가 있답니다.
그 알 속에서 그 치아로다가 그 두드린다 그렇게 해서 두드리고 바깥에서는 어미 거북이가 두드려서 안과 밖이 이 같이 그 두꺼운 거북이 알을 깨야만이 세상 바깥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도 유권자의 어떤 그 현명한 판단, 그 다음에 정치인의 어떤 열정과 도전과 그 다음에 공약 이런 것들이 함께 조화를 이룰 때 그냥 우리 새로운 미래의 문이 활짝 열리는 거 아닙니까? 6월 13일은 그런 날이 되겠죠. 아, 역시 문화적인 예, 비유가 그러니까요. 너무 탁월하서. 예, 지금 냉정한 이 그래요? 예. 선거 세계에 있어서 문화적으로 아름답게 접근을 해 주셨어요. 예. 선거 판세가 좀 어떻게 돌아가는 것 그리고 같아요? 이제 다시 예. 현실로 돌아와서. 네, 정신 네. 차려요. 예. 현실로 돌아와서 너무 편차가 네. 커요. 이게 진짜 네. 뭐 어떤 기사를 보니까 당의 지지도만큼도 각 개인의 후보들이 지지도를 못 따라간다 뭐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당의 어떤 지지도 판세도 너무 차이가 크고 각 후보들의 지지도 판세도 너무 차이가 큽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시작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편차가 있는 상황에서 이슈도 없고 네. 문제도 이렇게 말 그대로 바람도 일어나지 않고 이러니까 네. 예, 이 지지도에서 떨어져 있는 우리 후보님들은 정말 애가 타는 거죠. 네. 그리고 야권 다 합쳐서도 뭐 여권 지금 지지도를 못 쫓아가는 경우도 있어서 예, 많이 애가 타실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 예.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는 냉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도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야권의 후보들이 많이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현직의 실정을 주로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MRO, 제2경부, 국제행사, 네. 그다음에 어떤 그런 그 도덕성이나 지도력 이런 것들을 많이 공격을 할 거고. 그럼 상대적으로 그러면은 이 현역은 신인들을 공격을 해야 될 때 사실 마땅하게 이렇게 없어요. 다만 경륜이 없고, 네. 이게 검증되지 않았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 신인들은 검증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고요. 현역은 그동안의 실정을 어떻게 잘 이 위기를 모면하고 잘 좀 정리정돈을 해서 유권자들한테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정말 좋고요. 지금 이 격차가 너무 많이 난다라는 표현도 했지만은 그렇지만 문제는 선거는 생물이거든요. 변화한다는 것이죠. 계속 지금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요동치고 있죠. 어떻게 요동칠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사실 미투 같은 거 아닙니까? 네. 지금 뭐 아주 이번 선거에 정말 상처받은 그 후보들이 얼마나 정치인들이 많았습니까? 미투를 정말 조심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공약을 또 잘못 내세워서 공약 때문에 발목 잡히는 경우도 있어요. 네. 본인은 맞아요. 이 공약 때문에 이 공약으로 말미암아 몇백 표, 몇천 표 더 많이 얻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아주 민감하다는 거죠. 내 생존의 문제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정말 지지도가 높은 당과 후보들이 말을 안 하잖아요. 아끼는군요, 자세를요. 예, 공격에 예. 대해서 뭐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정이나 뭐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타부터 말을 안 해요. 근데 별로 그것보다는 그냥 내 공약 얘기하고 그것도 공약도 너무 튀는 공약도 얘기 안 하는 이제 안정권으로 네. 내가 요걸 유지하겠다 이런 어떤 선거 전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조심하고 겸손한 자세로 가고 맞습니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예, 두 분께서는 좀 마음의 결정을 하셨나요? 예. 선거가 아무리 생물이어도 예. 많이 결정을 했죠. 아, 그러세요? 많이 결정을 했는데 네. 저는 마지막까지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뭘? 예. 사실은 가슴이 떨릴 때 사랑을 하고 밤낮 없이 일을 하고 다리 떨릴 때 쉬면서 죽을 준비하는 거거든요. 또 이럴 땐 또 네? 로맨티스트세요. 네, 예. 그런 것처럼 이 선거가 만약에 설령 지금 내가 당선될 가능성이 너무 높아. 나 좀 쉬어도 돼. 라고 혹시 자만하거나 예? 거들먹거리거나 자만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후보들을 찍으면 안 되죠. 왜? 그런 후보가 당선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선정이 되고 이건 당선 여당한테 이후에 하시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로 4년을 무기력하게 4년을 보낼 수도 있잖아요. 정말 네. 그러지 말고 마지막 그날까지 초심을 잃지 말고 치열하게 그 치열성, 견딤이 쓰임을 만듭니다. 그 치열성으로 이 선거를 임해야 되고 그 정신과 그 각오로 새로운 4년을 펼치고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사실 그래서 저는 세종대왕의 얘기를 좀 많이 좀 하는데요. 세종대왕은 나라를 얘기할 때요. 백성을 군분으로 삼았습니다. 그 다음에 백성은 먹는 것을 하늘로 삼았다고 얘기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고, 그 다음에 맹자도요. 백성이 가장 귀하고
백성이 가장 귀하고 사직이 그 다음이고 군주는 가벼운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정치는 사실은 정치인을 위한 마당이 아니고요. 선거의 경우 그렇죠. 시민들이 행복한 축제의 장. 그래서 핀란드의 어느 작은 마을에는 매년 축제를 엽니다. 선거 축제를. 그러니까 정치 축제를 열어요. 그 정치 축제 할 때 500개 정도의 포럼이나 세미나가 열리고요. 그것 때문에 전 세계의 정치인들이 그 마을로 간답니다. 그것 때문에 그 마을이, 그 도시가 풍요로워진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정치는 축제여야 되고 이슈여야 되고 새로운 희망이고 새로운 비전이어야 된다는 것이지 내가 뭐 2배, 3배 앞서니까 나 지금 자도 돼? 설마 그러진 않겠지만 네. 그죠? 열심히 치열성을 잃지 말고 이렇게 좀 선거에 이렇게 준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권호주 변호사는 업무에 치여가지고 뭐 선거팔세 지금 방송 때문에 보긴 했지만 뭐 결정했어요. 예. 저는 좀 워낙 다들 피곤하셔가지고 재밌는 게요. 이게 지방선거잖아요. 그리고 네. 우리가 이제 지방선거를 벌써 7번째 한단 말이에요. 여러 번 나오신 후보님들과 네. 실제로 잡아서 이렇게 선거에서 승리하셔가지고 또 경험이 있으신 많은 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가만히 있으면서 주변에서 어떤 이야기가 들리냐면 어떤 후보가 옛날에 어떻게 일했는데 어땠다더라. 이런 말 그대로 정말 지역에서만 들을 수 있는 평가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들으면서 이게 마지막에 말 그대로 큰 바람이 되든 아니면 작은 평가가 되든 그런 것들을 마지막까지 들어서 결정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이게 내가 생각했었던 그 후보의 외향적인 모습보다 그 내부에 그 후보의 어떤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의 어떤 작은 평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크게 들려요. 그래서 선거 마지막까지 지켜봐야 되겠다. 그래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유권자의 마음을 잘 잡아야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 팁을 드릴게요. 네. 아직 결정을 안 했다면 그럼 어떤 사람을 선택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스럽지 않습니까? 당을 찍어야 되는지 아니면 무조건 몇 번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출마를 옮기는지 안 옮기는지 투표장을 안 가려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난 안 찍어. 어차피 뭐 보나마나야. 이런 생각이 갖는 친구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모임에 가면은. 그래서 그래도 찍긴 찍어야 되는데 도대체 누굴 찍어야 되지? 할 경우에 몇 가지 기준을 제가 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첫 번째는 당연히 정직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해야죠. 정직하지 않고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않은 후보가 선정이 되면은요, 그 사람이 정치하면서 지역 일꾼이라고 하면서 똑같은 나쁜 일들이 반복될 거라는 얘기죠. 두 번째는 창의적이고 열정으로 무장된 사람이어야겠죠. 그래야지 정말로 지역 구석구석을 쫓아다니면서 좋은 일, 희망의 일을 많이 할 거고요. 세 번째는 용기와 성찰. 용기는 뭡니까? 다시 점프할 수 있는 힘이고, 성찰은 뭐예요? 점프를 했는데 내 잘못 판단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한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반성하고 그거를 낱낱이 고백할 수 있는 태도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실현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의 주민과 함께 마음을 보듬고 품고 함께 할 수 있는 진정한 일꾼이 누군가 이런 걸 생각하면은, 그리고 우리 공보물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현수막이 걸려 있고요. 그다음에 포스터가 걸려 있고 우리 집에는 공보물이 와요. 도지사는 교육감하고 12페이지짜리 공보물이 오고 이제 기타 이제 시장, 군수, 의원들은 아마 8페이지짜리인가 이런 공보물이 오는데, 공보물을 보면 이 양반의 프로필, 이 양반의 메시지, 이 양반의 공약, 그다음에 이 양반의 어떤 비전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으니까는 밑줄 쳐가면서 공부해 보세요. 그럼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전 모르겠더라고요. 그 공보물 봐가지고 워낙 그 많아서, 사람이 정직한지 용기 있는지 성찰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범죄 사실도 그 안에 다 나와 있어요. 보면 근데 솔직히 전과가 있는지 없는지, 재산이 많은지 뭐는지, 군대를 갔다 왔는지, 이걸 정확하게 거짓말시키면 이거 다 법에 저촉되기 때문에요. 다 공개하게끔 돼 있고, 공약도 두루뭉실하게 넣었는지 아니면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챙겼는지, 시대 정신을 그 공약 안에 반영했는지, 지역의 현안, 지역의 이슈를 제대로 반영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 되죠. 좀 몇 시간 투자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지방선거 특집으로 마련한 집중 토크 6.13 2달여 동안 10회에 걸쳐서 진행을 했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소회가 어떠셨나요? 아무래도 저희가 방송을 핑계 삼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짜 일상에 치여서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이번 기회에 되게 선거에 대한, 특히 충북에 대한 여러 가지 이 선거, 판세, 이슈, 사람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충북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좀 더 관심을 갖는 좋은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투표를 하지 않는 거는요, 주권을 포기하는 겁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내 삶을 포기하는 거나 다름없을 수도 있어요. 변화의 시작, 네. 또 새로운 미래의 시작, 우리 행복을 결정짓는 날이 6월 13일로 봐도 저는 지나친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냉정하고 꼼꼼하게 한번 따지고 분석하고, 그래서 정말로 새로운 미래를 함께 갈 수 있는 든든한 동반자를 뽑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집중 토크 613 두 분과 함께 10회에 걸쳐서 집중 토크 613 진행을 해왔습니다. 이 두 분과는 6월 13일 선거 당일 저녁에 출구조사부터 시작해서 개표 방송 때 다시 찾아뵐 예정입니다. 두 분 이렇게 나와주셔서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앞두고 마련한 집중 토크 613 오늘 엔딩곡으로요. 예, 퀸의 We Are The Champions 골라봤습니다. 이번 선거의 승리자는 유권자, 후보자 우리 모두가 되자라는 뜻으로 골라봤는데요. 예, 우리 지역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공약과 정책 개발을 위해서 애쓴 우리 후보자분들, 또 앞으로 우리 지역을 잘 이끌어갈 인물을 잘 선택해 주실 우리 유권자분들, 이번 선거 우리 모두 잘 치러내자는 의미에서 이 곡 들으면서 집중 토크 613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표 방송 선거 당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Go!